대장동 일당들이 어떻게 평당 단가를 책정했고 이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들이 책정한 평당 금액대로 결과적으로 시행을 해서 화천대유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라는 오늘 동아일보의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보시죠. 분양가 낮춰잡고 비용은 부풀리고 대장동 일당의 계산. 성남 도계공의 도시개발공사죠. 성남시 산하의 대장동 사업 내부 보고서 보면 대장동 구역 아파트 택지 분양가 평당 937만 원에서 1,017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정민용 씨가 작성을 주도했다라고 해요. 이 분양가에 근거해서 대장동 사업 예상 수익이 1,822억이다. 문제의 시발점이 여겼다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이 책정한 평당 낮은 저 단가대로만 성남시는 1,822억만 환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4천억은 누가 가져갔을까? 보시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챙겨가게 됐다. 즉 대장동 일당이 책정한 평당 단가대로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 초과 이익 그러니까 1,822억만 성남시가 가져가고 초과 이익 막대한 이익 4천억이잖아요. 이거는 화천대유가 가져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노른자 땅 많은 사람들이 예상키로 그리고 대장동 일당도 예상했던 대로 4천억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누구나 다 예상이 됐었는데 네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그 평당 단가 책정도 대장동 일당이 하는 것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분양가만 해소하고 나머지는 다 화천대유한테 준 겁니까? 그 전문가, 사람 불러 전문가 도시개발공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땅도 아니고 판교 땅이에요. 판교 땅이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시켜도 저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남겼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토지 원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민간 건설사 매입가가 1,600에서 1,900이거든요. 거기서만 남긴 돈이 충분히 4천억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2015년 5월 달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갖다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남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저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은 성남시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갖다가 그냥 빼가지고 성남시가 충분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뭔가 그 뒤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당 단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낮죠. 957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이익이 이제 1,822억 정도로 딱 묶인 네네. 시발점이 그거라는 건데 그걸 또 대장동 일당들이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은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코로나 신약을 발명했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만들었다든지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대장동 원주민들이 제대로 된 그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그 건설사들 분양가가 높아졌단 말이죠. 네. 분양가가 높아져가지고 저 수분양자들이 평당 뭐 한 2천만 원에 받을 수 있었던 거를 3천만 원에 분양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집값이 올라가는데도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많은 서민들의 그 재산을 뭐 1억씩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4천억을 대장동 일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이제 보통 전재현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는 합리적 근거로 전체 해봤자 1,822억이다. 사실 그러면 그게 뭐 초과이익이 됐을 때 뭐 환수할지 말지 사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보고서를 미리 이렇게 작성해 예. 놨을 그런 합리적인 저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 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 뭐 이런 것을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오히려 외부에 이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그래서 보고서를 좀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민용 씨 그 내부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조 이 결국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 위한 이러한 오히려 도구로 쓰였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